아침에 계단만 내려가도 무릎이 모래를 씹는 듯 쑤시고 손잡이를 꽉 잡아도 발이 덜덜 떨려 첫발 내딛기가 겁나셨나요? 저녁엔 양말 자국이 붉게 파여 잘 지워지지 않고 밤마다 심장이 얇은 천을 두드리듯 두근거려 잠결에 벌떡 일어나진 않으셨나요?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도망가고 약을 일려도 배는 더부룩하고 입맛은 밍밍해서 결국 젓갈과 김치 국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나요? 나이 탓이겠지라고 넘기기엔 몸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 선명합니다. 오늘 병원 영양제보다 먼저 식탁에서 바로 시작하는 한 스푼의 반전을 알려드립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큰 힘이 됩니다. 꾸준히 건강 걱정 없이 살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 편 고기 먹는 날 염증 낮추는 진짜 조합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30년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서윤입니다. 수술 응급은 병원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치매,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만성 문제는 매일 먹는 것에서 승부가 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약을 늘리기 전에 식탁에서 빼기가 아니라 넣기를 먼저 권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한 스푼, 표고버섯, 가루미역 8에 분말 들깨가루의 정확한 쓰임과 타이밍을 배우게 됩니다. 중간에 실제 어르신 두 분의 변화도 들려드릴 거예요. 아침마다 손발이 유난히 차고 저녁이면 발등이 얇게 붓고 밤엔 한두 시간 간격으로 잠이 끊기나요? 그냥 불편함이 아니라 혈관 염증과 순환 저하가 식탁에서 자라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염분당 카페인에 의존한 식사는 혈압과 심장을 흔들고 한번 흔들린 리듬은 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배울 한 스푼은 바로 그 고리를 끊는 간단한 레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 빼라, 기름 빼라만 듣고 포기합니다. 싱거워서 숟가락이 멈추니까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제안합니다. 한 스푼을 넣어 맛을 채우고 포만을 채우고 염분 의존을 줄이자. 첫째, 표고버섯 가루 한 스푼입니다. 감칠맛이 살아나 소금을 1530% 줄여도 맛이 밍밍하지 않습니다. 국찌개, 계란찜, 양념장 어디에나 어울립니다. 둘째, 미역 8의 분말 한 스푼입니다. 수용성 섬유와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 등이 순환과 배변을 매끄럽게 돕습니다. 미역국 중무가당 두유와도 잘 맞습니다. 셋째, 들깨가루 한 스푼입니다. 고소함과 오메가-3 식이섬유가 저녁 포만을 올려 야식 단짠 욕구를 가라앉힙니다. 된장국, 시래기, 국나물 무침 마무리에 좋습니다. 다만 갑상선 신장 질환이 있거나 항응 고제 특정 약물 복용 중인 분은 담당의와 상의 후 적용하세요.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4. 충북 음성의 김영자 어르신. 남편상을 치른 뒤 홀로 지내며 혈압약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저녁이면 발등이 말랑하게 부어 양말 자국이 밤까지 남았고 재래시장을 한 바퀴만 돌아도 계단 앞에서 숨이 목까지 차올랐죠. 의사는 국물은 절반만, 젓갈은 줄이세요라고 했지만 밥상을 펴면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밍밍하면 결국 김치 국물로 돌아가고 간장 액젓을 티스푼으로 조금씩 더 얹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밤에 속이 멍울찌듯 막혀 트림이 연달아 올라와 베개를 높이고 겨우 잤습니다. 새벽에 깨어 거실 불을 켜면 달력의 글씨가 물속처럼 흔들려 보일 때가 있었고 메모지에 오늘 할 일을 크게 써붙여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도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이 먼저 나가기보다 손이 먼저 난간을 찾는 자신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줄이 하나씩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자 어르신 댁 부엌에 들어섰을 때 냄비 옆엔 동이 떨어진 소금통이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간을 빼면 밥을 못 먹겠어요, 선생님. 저는 뚜껑을 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간을 빼지 말고 맛을 채워봅시다. 점심찌개 표고버섯 가루 한 스푼을 먼저 넣고 끓였습니다. 김 사이로 구수한 향이 부엌을 채우자 영자 어르신이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소금을 덜 넣었는데도 맛이 또렷하네. 그날 저녁 소금은 평소에 70%만 넣고도 밥상 위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게 그 감칠맛인가요?
아침에는 미역 분말 한 스푼을 넣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두부를 작게 썰어 넣자 부드러운 단백질이 국물 사이를 미끄러졌고 김이 서리는 안경 너머로 영자 어르신의 눈이 커졌습니다. 배가 편하네요. 저녁에는 들깨가루 한 스푼으로 된장국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이도 고소함이 입천장을 감싸며 내려갔고 식탁에서 젓갈과 김치 국물에 손이 덜 갔습니다. 김치는 건더기 위주로, 국물은 접시에 한 숟가락만 덜어 찍어 먹는 정도로 바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낯선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계단 두 칸을 내려가는 발이 전에 없이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난간을 잡던 손에 과한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가슴이 헐떡이며 올라붙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양말 자국은 붉게 패여 남아있지 않았고 발등의 부풀어 오름도 잠시 스쳤다 사라졌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밤에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새벽에 깨는 일이 끊겼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 끝을 맞추면 심장 두드림 소리가 조용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잠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엔 머릿속을 덮던 솜 이불이 거두어지듯 선명해져 메모지에 의존하던 습관이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일주일 뒤 언니가 놀러와 묻습니다. 간을 빼면 뭘로 맛을 냈니? 영자 어르신은 싱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표고 한 스푼이지. 젓갈 대신 표고 양념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간장과 물을 11로 섞고 표고 가루, 티스푼 하나를 풀어 만든 양념장, 상 위에 올려도 자극적이지 않고 뒤끝이 깨끗합니다. 밥상은 더 조용해졌고 밤은 더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영자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숟가락이 멈췄는데 이젠 숟가락이 먼저 나가요. 여기서 잠깐,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표고의 감칠맛은 혀의 수용체를 만족시켜 소금의 양을 줄여도 맛의 만족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염분 총량이 내려가고 저녁 부종과 밤중 심장 부담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미역과 파래의 수용성 섬유는 장에서 물을 머금어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포만감을 도우며 식후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하는데도 보탬이 됩니다. 들깨가루의 고소함과 오메가-3는 저녁 만족도를 높여 야식 욕구를 가라앉히는 데 유리합니다. 포만이 확보되면 잠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기 쉬워지죠. 단, 개인차가 있으니 불편하면 중단하고 상담하셔야 합니다. 방법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아침 미역 파래 분말 1스푼 약 23지을 미역국 중무가당 2유에 섞으세요. 바다의 섬유가 물을 머금어 변을 부드럽게 돕고 마그네슘이 전신 이완에 기여합니다. 밥이 부담스러우면 두부 미역국과 김 한 장으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점심 표고버섯 가루 1스푼 약 2지을 국찌개 계란찜 양념장에 넣고 소금은 평소보다 1530% 줄이세요. 감칠맛이 간을 대체해 싱거워서 포기하던 저염식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표고를 넣은 계란찜은 어르신들이 특히 잘 드십니다. 저녁 들깨가루 1스푼 약 5지을 된장국 들깨미역국 시래기국 혹은 나물무침. 마무리에 넣어 기름 없이 고소함과 포만을 확보하세요. 밥반 공기와도 잘 어울립니다. 야식 단짠 욕구가 저절로 잦아듭니다. 보관 들깨가루는 산패가 쉬우니 밀폐 냉장 차광이 기본입니다. 표고해조 분말은 건조 차광을 지켜주세요. 향이 변했거나 쩐내가 나면 과감히 교체하세요. 주의 갑상선 신장 질환, 항응고제 특정 약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 후 시작하시고 새로운 불편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산 사하의 79방만수 어르신. 버스를 40년 몰던 습관 탓인지 은퇴 후에도 새벽에 자동으로 눈이 뜹니다. 밤엔 TV 스포츠를 보다가 과자 봉지를 찢고 말린 오징어를 씹으며 라면, 국물을 한 모금씩 떠먹었습니다. 배를 달래고 누우면 잠은 고무줄처럼 금세 끊어졌습니다. 새벽 어스름, 가슴 안쪽에서 얇은 천을 두드리듯 툭툭 뛰는 소리에 눈을 떴고 냉장고 문 앞에 서서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아침이면 머리는 모래로 채운 듯 무거웠고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이 먼저 나가기보다 심장이 먼저 들썩이며 하나를 건너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짜지 않게 야식을 줄이세요. 오후 커피는 끊으세요 라고 했지만 소금을 빼면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밍밍해서 입에 안 붙어. 저는 밥상부터 바꿨습니다. 점심 반찬에는 표고가루 한 스푼을 고정으로 넣고 소금을 줄였습니다. 소리는 조용해졌지만 맛은 오히려 또렷해졌죠. 간을 줄였는데도 맛이 돈다? 저녁국에는 들깨가루 한 스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넣지 않았는데도 고소함이 입안을 단단히 채웠고 밥그릇을 비워도 허기가 덜 남았습니다. 밤에 배가 허전할 때는 파래 두유, 무가당 두유 한 컵에 파래 분말 한 스푼과 견과 한 줌으로 입과 위를 동시에 달랬습니다. 커피는 오후 2시 이후 완전히 끊었습니다. 변화는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1시간씩 끊어지던 잠이 길게 이어졌고 새벽에 가슴을 두드리던 작은 북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사이가 넓어졌고 냉장고 불빛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장식처럼 멀어졌습니다. 다음 주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잡던 손에 과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 발을 내딛기 전 2번 망설이던 동작이 어느새 한 번으로 줄었고 그 한 번마저 곧 사라졌습니다. 밥상에서 소금병을 찾는 횟수는 줄었지만 식탁 위 대화는 오히려 길어졌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점심엔 표고, 저녁엔 들깨, 밤엔 파래. 그게 다예요. 그런데 밤이 조용해졌어요. 만수 어르신은 이렇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레시피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들깨 미역국. 불린 미역을 살짝 볶은 뒤 물을 붓고 표고가루 반 스푼으로 기본 육수를 만듭니다. 소금은 평소의 70%만. 불을 끄기 직전 들깨가루 한 스푼으로 마무리하면 기름 없이도 고소함이 충분합니다. 미역 대신 시래기를 써도 좋습니다. 둘째, 표고 계란찜. 물달 갈십일, 표고가루 한 스푼, 소금은 평소에 23로 줄이고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부드러운 단백질로 포만을 돕고 감칠맛이 간을 대신합니다. 싱겁다 싶으면 송송 썬 쪽파와 참깨 약간으로 향을 채우세요. 셋째, 파래 두유. 무가당 두유 200ml에 파래 분말 한 스푼을 섞고 견과 한 줌을 곁들입니다. 달달함이 필요하면 꿀 티스푼 하나. 밤의 허전함을 달래면서도 다음날 아침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질환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뇌졸중 치매가 걱정된다면 낮 동안의 염분당 카페인 롤러코스터를 먼저 잠재워야 합니다. 표고로 염분 의존을 낮추고 미역 파래로 식사 후 부담을 줄이며 저녁 들깨로 포만을 지키면 밤의 심장 박동과 아침의 혈압 상승폭이 온순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장 고혈압이 걱정이라면 밤 식탁을 가장 먼저 고치세요. 저녁 국물의 염분을 표고로 대체하고 들깨로 포만을 채워 야식과 밤중 음료를 줄이면 가슴에 얇은 두드림이 잦아들 수 있습니다. 당뇨가 걱정인 분은 밥과 반찬 사이에 섬유를 끼워 넣는다는 생각을 하세요. 미역파래 분말을 국죽 두유에 섞어 식사 속도를 늦추고 표고로 간을 낮춰 밥의 양을 자연스레 줄이되 들깨로 만족감을 챙기는 겁니다. 관절 부종으로 무릎이 묵직하다면 저녁 국물의 염분을 단호히 줄이세요. 표고가 도와줍니다. 들깨로 고소함을 확보하면 국물 적시는 습관 없이도 식사가 만족스러워지고 밤사이 양말 자국이 덜 남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암 예방 관점에서도 과한 가공육과자 단짠. 간식 대신 버섯 해조씨안류는 식탁의 균형을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역시 전반적 식습관과 생활 전반이 함께 바뀔 때 의미가 큽니다. 자주 받는 질문에 답합니다. 김치 국물은 정말 안 되나요? 완전 금지는 아니지만 습관처럼 국물까지 들이키는 게 문제입니다. 김치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 숟가락만 찍어 드세요. 표고 양념장을 곁들이면 김치 국물을 찾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간장이랑 액젓은 어떻게 줄이나요? 무침과 조림 양념에 표고 가루를 티스푼으로 먼저 풀어 향을 올린 뒤 간장은 평소에 70%만 넣어보세요. 생각보다 충분히 맛이 납니다. 외식할 땐요. 국물은 기본적으로 남기고 반찬의 국물도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집어 드세요.
간이 센 탕류 대신 구이조림을 고르고 표고 가루를 소지하기 어렵다면 레몬즙 식초로 신맛을 더해 소금 의존을 낮춰도 좋습니다. 들깨 가루는 살찌지 않나요? 한 스푼 기준으로. 양을 지키면 포만과 만족도를 올려 총 섭취량을 줄이는데 오히려 유리합니다. 단, 과량은 피하세요. 해조 분말은 갑상선에 문제 없나요? 대부분의 건강한 분께선 식품으로 한 스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요오드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시작해야 합니다. 실패를 막는 5가지를 다시 상기합니다. 한 스푼이라고 과하게 넣지 않기. 특히 들깨와 요오드는 많다고 더 좋지 않습니다. 보관 소홀 금지. 들깨 가루는 밀폐 냉장 차광이 기본입니다. 보충제와의 중복 확인. 요오드 오메가-3을 이미 드신다면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약물 지병 무시 금지. 항응고제 특정 혈압약, 신장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싱거우면 소금을 덜어 해결하지 말고 표고 감칠맛으로 해결하기. 작은 팁도 드리겠습니다. 숟가락부터 바꾸세요. 큰 국자는 서랍에 넣어두고 작은 스푼으로 간을 봅니다. 간을 볼 때 먼저 표고를 티스푼으로 34번 나눠 넣어 향을 올린 뒤 마지막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첨가하세요. 나물 무침은 들깨로 마무리하면 참기름이나 들기름 없이도 고소함이 충분합니다. 미역파의 분말은 달걀 스크램블에 쓱 뿌려도 비린내 없이 잘 어울립니다. 두유가 낯설면 아침 죽에 섞어보세요. 혀가 적응할 시간을 12주만 주세요. 입맛은 생각보다 빨리 변합니다. 작은 미니 사연 하나 더. 경남 양산의 최선자 어르신 72.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한숨부터 쉬던 분이었습니다. 아침 죽에 미역 분말 한 스푼을 얹고 점심 계란찜에 표고 한 스푼, 저녁 된장국 마무리에 들깨 한 스푼을 넣으셨습니다. 일주일 뒤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밥 먹고 쉬는 소리를 안 하게 됐어요. 밤에 과자를 찾는 버릇도 사라졌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어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한 스푼 3개를 자리에 앉힌 결과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칠맛으로 염분 의존을 낮추고 바다의 섬유로 순환을 도우며 저녁의 포만으로 밤을 조용하게 만든다. 이 3줄이면 충분합니다. 식탁에서 시작하면 뇌는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오고 심장은 밤마다 두드리던 작은 북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표고 한 스푼, 미역파래 한 스푼, 들깨 한 스푼으로 밥상을 바꿔보세요. 바뀌는 순서는 다양하지만 몸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가벼워지고 계단 앞에서의 망설임이 줄고 밤이 길어지면 그게 신호입니다. 덧붙여 한 스푼을 오래 지속하려면 입맛이 바뀌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혀는 짠맛 단맛에 길들여져 있으면 새로운 맛을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첫 35일은 왜 이렇게 싱겁지?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이때 포기하지 않고 향과 식감을 먼저 만족시키면 뇌는 금세 적응합니다. 표고 가루로 국물의 깊이를 만들고 들깨로 고소한 향막을 씌워주면 짠맛을 줄여도 먹을만하다 해서 이게 더 편하다로 바뀝니다. 미역파의 분말은 거친 채소 대신 부드럽게 씹히는 섬유를 더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포만을 늘려줍니다. 결국 배가 편해지면 혀보다 위가 먼저 설득됩니다. 시장마트에서의 작은 요령도 도움이 됩니다. 생표고를 사서 말린 뒤 믹서로 곱게 갈면 향이 배가 되고 비용도 절약됩니다. 미역파의 분말은 100% 원물만 들어간 추가 소금이 없는 제품을 고르세요. 들깨 가루는 즉석 제분이나 냉장 유통을 권합니다. 손에 살짝 비벼 봤을 때 고소한 향이 짧고 또렷하게 올라오면 신선한 것입니다. 향이 눅눅하거나 기름내가 강하게 퍼지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공기 최대한 빼서 소포장으로 나눠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두세요. 외식 자리에서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탕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기본적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면 요리는 면 건지기로 양을 반으로 줄이고 김가루나 파래가루가 곁들여진 메뉴를 선택하면 이후 포만 유지가 수월합니다. 고깃집에서는
상추 깻잎 위에 들깨가루 쬐끔 뿌려 쌈을 싸면 소금장 기름장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매운 양념이 센 집이라면 상추에 밥 한 숟갈과 구운 버섯을 얹고 표고가루 한 꼬집을 살짝 뿌려 향으로 맛을 끌어올려 보세요. 집에서 미리 소형통에 담아 휴대해도 좋습니다. 질환별 미세 조정도 알려드립니다. 심방세동 부정맥으로 밤 심장 두드림이 잦은 분은 저녁 들깨에 무게를 두되 늦은 밤 간식은 팔의 두유로 짧게 마무리하세요. 다음 날 새벽 심장 부담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로 식후 졸림이 심한 분은 점심표고로 간을 낮추고 밥을 반 공기로 줄이며 미역 8회로 섬유를 끼워 넣으면 식후 혈당 롤러코스터가 완만해집니다. 고혈압 부종이 고민이면 저녁 국물 염분이 핵심입니다. 표고들깨의 조합으로 간을 낮추되 밥상 위 무가 집어서 두부 같은 수분 많은 반찬을 늘려 물소금 균형을 다시 맞추세요. 작은 사연 하나를 더 드립니다. 서울 신림의 이복희 어르신 76 손주 하원을 도우며 하루 2번이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컵라면으로 때우곤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라는 한마디가 늘 변명처럼 붙어 다녔죠. 바꾸는 첫 주엔 도시락통에 표고 계란찜과 미역무침을 담아 다녔습니다. 점심에 계란찜 반통, 미역무침 한 젓가락만 먹었을 뿐인데 오후에 단 것 생각이 뚝 끊겼습니다. 버스 지하철 계단에서 허벅지가 타오르던 느낌이 사라지고 저녁에 손주 숙제 봐줄 때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아이가 묻는 말을 2번씩 되묻게 했는데 요즘은 바로바로 받아쳐요. 어르신의 표현대로라면 숟가락 하나, 통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현실적인 실패 구간도 짚겠습니다. 명절 모임 여행이 끼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이런 날엔 3가지 중 하나만 지키기를 목표로 하세요. 예를 들어 국물은 남기되 표고 계란찜 또는 버섯구이 같은 메뉴를 선택해 감칠맛으로 염분을 상쇄합니다. 다음 끼니에 들깨 미역국으로 부드럽게 리셋하면 이틀을 망치지 않고 하루 안에서 균형을 되찾습니다. 완벽보다 복귀 속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자녀가 먼저 먹어보고 맛있다라고 말해주면 어르신 본인도 거부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표고 가루로 만든 양념장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고 팔의 두유는 아이들 간식에도 응용 가능합니다. 들깨는 견과 알레르기가 없는지 확인한 뒤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밥상은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식구들의 합주입니다. 여러분이 첫 음을 내면 가족이 곧 화음을 맞춰줍니다. 결국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짠맛을 줄이는 싸움이 아니라 맛을 살리는 설계로 전환하자. 표고의 향으로 소금을 쉬게 하고 바다의 섬유로 위를 편하게 하며 들깨의 포만으로 밤을 길게 만든다. 숟가락 하나가 혈압 잠기역 걸음을 차례로 건드립니다. 오늘 저녁 한 스푼으로 시작해보세요. 입맛이 설득되면 몸이 따라오고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뒤따릅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용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큰 힘이 됩니다. 꾸준히 건강 걱정 없이 살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구독하시면 다음 편 고기 먹는 날 염증 낮추는 조합 양파 버섯 허브 식초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는 한 스푼 1일차와 오늘 드신 메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의 내일 저녁을 바꿉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밤이 조용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